비포 웹사이트는 1%로 좀 그 전환율이 많이 낮은 편이고요. 오른쪽 저희가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서 완성한 웹사이트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전환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콜드메일 콜드콜이 사실 모 아니면 도거든요. 모가 50%, 도가 50%면 참 좋은데 모가 99%고 도가 1%예요. 네, 우선 리포트 데이터부터 같이 보시죠. 이 리포트를 옆에 띄워두셔도 되고요. 아니 웨비나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7페이지랑 9페이지를 보면 사실 그렇게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 리드를 수집하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채널로 이 네트워크 기반 그리고 뭐 대면 영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 채널들이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죠. 즉각적인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집중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2배 성장한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디지털 채널을 병행하는 그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채널의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채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B2B 비즈니스라고 하면 저는 크게 PMF와 GTM으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이 PMF는 사실 뭐 다 PMF를 찾으셨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해상도를 높여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 규모, 뭐 의결권 등등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이상적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냥 문제 말고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그 정도로 크고 시급한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것 또한 이 PMF의 퍼즐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건 사실 GTM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PMF를 찾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이상적인 고객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이 반복적인 성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고투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 B2B 비즈니스의 GTM은 이 세일즈 드리븐 파이프라인이 메인이죠. 결국 세일즈 팀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뭐 소개 혹은 콜드메일 콜드콜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고 파트너십 제휴 이런 걸 리셀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더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마케팅 드리븐 파이프라인이고요. 아마 뭐 광고, 뭐 블로그, 웹사이트 이런 것들 많은 게 있겠지만 이 마케팅 드리븐 파이프라인의 중요도가 이 고투마켓 전략에선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트렌드 혹은 변화를 보기에 가장 좋은 건 검색량 지표죠. 여기서 제가 웨비나 검색어의 검색량 트렌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잠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웨비나라는 검색어가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대략 검색량이 10배 정도 뛰고 있어요. 혹시 다들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 2020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네, 상현님께서 코로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원래는 대부분 이 세일즈 드리븐 파이프라인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 영업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널에서 잠재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과 통성명을 하고 육성을 시켜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드는 그 일련의 여정들을 이 코로나 때 꼭 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비슷하게 B2B 마케팅 그리고 리드젠 등등 이 B2B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트렌드들이 검색량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B2B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한데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즉각적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규님께서 요즘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매출 조직들을 빠른 시간 내로 많이 만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게 그 콜드메일 콜드콜이 사실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이제 모 아니면 도가 모가 50%, 도가 50%면 참 좋은데 모가 99%고 도가 1%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콜드메일 콜드콜은 미팅을 잡았다가 1%고 잡지 못했다가 사실 9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결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율이 낮네? 그럼 다시 웹사이트 개편하고 블로그 만들어야 되나? 하다가 또 웹사이트, 블로그, B2B 마케팅 퍼널 파다 보면 이게 또 콜드메일, 콜드콜처럼 즉각적인 결과로는 또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 개미지옥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업평균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방문자가 리드로 전환될 비율이 대략 2%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포 웹사이트는 1%로 좀 그 전환율이 많이 낮은 편이고요. 오른쪽 저희가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서 완성한 웹사이트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전환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볼거리가 생겨서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웹사이트의 차이점을 보면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는 사실상 리캐치 도입 문의를 결심하고 들어오는 그 고관여 의도가 있는 리드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면, 이 오른쪽에는 저관여의 의도만 있어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리드 마그넷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3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이고요. 이걸 통해서 수집되는 리드가 많아졌죠. 이게 리드 마그넷입니다. 사실 너무 직관적인 단어이죠. 이 잠재 고객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장치를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세미나, 가이드북, 리포트북 혹은 뭐 제안서, 이런 그 잠재 고객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 대가로 잠재 고객의 정보를 이 폼으로 수집하는 그런 장치를 리드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리드 마그넷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마 저는 그 리드 마그넷들을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X축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두고요. Y축에는 온도감을 둡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도입 문의 하기 랑 아마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2가지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가장 서비스 관심도도 낮고 온도감도 낮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리드 마그넷과, 그 다음에 가장 그 온도가 높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때 수행하는 리드 마그넷, 이 2개가 가장 많으실 텐데요. B2B 마케팅에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중간 단계를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인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과 구매 단계에 해당하는 리드 마그넷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X축과 Y축에 배치를 해서 보는 거의 장점은 우리의 빈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 단계와 고려 단계의 리드 마그넷이 없다면 적어도 그 단계별로 리드 마그넷 하나 더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이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관심 단계로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구독하신 분들이 세미나 다시 보기를 신청하게끔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전환 전략을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리드 마그넷 배치를 해보고 빈틈을 발견하고 전환 전략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리포트에서. 리드 육성 전략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메일 캠페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1등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화를 통한 너처링 채널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28페이지를 보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SDR이라는 직무를 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DR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한균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SDR, 뭐 Sales Develop Rep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영업 개발 담당자라고 한국어로도 부르는데, 그 영업의 직무를 3단계로 사실 쪼개게 되면 맨 앞단에서 신규 영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제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굴된 영업 기회를 대상으로 계약으로 클로징을 만들어내는 직무 A라고도 하죠. 아니면 뭐 세일즈 랩 영업 대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고객사 대상으로 리텐션과 업셀과 크로스셀을 만들어내는 이제 AM의 이제 조직이 있을 텐데요. 그때 맨 앞에서 이제 영업 기회를 창출하는 그 직무를 이제 SD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SDR 보통 생각하시는 게 뭐 콜드콜 하거나 콜드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그 영업건에 대해서 이제 초도 대응하는 직무 정도로만 이제 인식하시는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SDR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케팅과 영업을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팀에서도 이 SDR 직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허님? 그래서 사실 이 SDR은
저는 마케팅 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SDR의 역할 자체가 아직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준비가 안 된 곳들에게 그 손을 건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니즈를 잘 발굴을 하고 문제 상황을 인식해서 영업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상 리드를 육성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DR이 직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과 또 잘해야 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SDR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속도의 중요성을 이제 간과한다라는 이제 것일 텐데요. 보통 이제 인바운드로 뭔가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영업일 기준 1에서 2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영업팀에서 자동 안내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이제 그때 보통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리면 네? 누구시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평균적으로 리드 투 미팅의 전환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경쟁사를 이미 알아봤거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리케치 팀에서는 아니고 예전에 다른 팀에 있을 때 하루 만에 연락했는데 이미 경쟁사에서 견적서 보내줘서 3억에 결제하기로 해서 3억을 잃어버린 거 하루 이틀 만에. 네,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요 까먹었거나 아니면 네 하면서 온도가 식어서 귀찮아졌거나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리포트북 그 자료를 보면 응답 기업의 과반수가 그 첫 응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잘하는 기업들은 1시간 미만으로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리캐치 팀은 5분 만에 이제 골든타임을 디스커버리 콜 하는 것이 이제 프로토콜로 되어 있죠. 심지어 잠재 고객의 50% 이상이 그저 가장 빠르게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 평균적으로 아까 20% 정도였잖아요. 5분 안에 응대를 하게 되면 리드 투 미팅의 전환율이 무려 80%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수치인 게 사실 B2B 영업하는데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또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그 가짓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넣은 문의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SDR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야만 하는 골든타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이렇게 타이밍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리드 투 미팅 전환율이 80%로 오를 수 있다는 건 마케팅 예산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마케팅이 똑같은 리드를 데려왔을 때 거기서 4배 더 많은 미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너무너무 유의미한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실제로 지키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아마 오늘 웨비나를 좀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 인덴트 코퍼레이션에서 그 제리와 콩나무라는 B2B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시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 폼을 통해서 리드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일단 골든타임 내에 미팅이 잡힙니다. 리캐치를 통해서요. 그러고 그게 바로 이 슬랙에 이렇게 꽂히고 여기는 골든타임 10분을 지키는 그런 철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분을 지켜서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10이라는 이모지를 달고 계셨고 이렇게 10분 안에 응대를 함으로써 고객이 영업 미팅으로 전환되는 그런 비율도 늘어나고 또 계약 성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실수가 나오네요. 네. 두 번째 실수는 사실 빠른 시간도 중요한데요. 그 빠른 시간에 어떠한 내러티브로 사실 고객을 실제 영업 기회로 전환시킬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때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저희 그 리포트북에 나오지만 기업들은 잘하는 기업들은 리드를 선별하기 위해 퀄리파이 하기 위해 리서치와 디스커버리 콜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하는데 보면 실제 저희 팀 내부에서 쓰는 이제 방문 트래커 기능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그냥 서비스 소개서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저희 리드 정보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때 서비스 소개서 받으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개서 받으시기 전에 성공 사례 콘텐츠도 읽으셨네. 토스 페이먼트 성공 사례 읽으셨네. 또는 뭐 테이텀 시큐리티 성공 사례 읽으셨네.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보면은 3시 1분부터 4시 58분까지 무려 리드 마그넷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그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서 1시간 얼마죠? 57분 동안 이 콘텐츠를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사실 SDR은 다음과 같이
미팅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피사 과장님 리케치 그로스팀 리드 김한규입니다. 최근 서비스 속에서 다운받아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거랑 안녕하세요 피사 과장님 김한규입니다. 저희 팀의 서비스 속에서 다운받아 주시고 여러 콘텐츠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연락드리게 됐는데요. 특히 리드 마그넷 콘텐츠에 제일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이제 사례 나갑니다. H사의 리드 마그넷 여정 설계를 돕고 있는 터라 관련해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소개드려보고 싶은데 통화 가능하세요? 요 내러티브랑 확실히 빠르게 응대하는 것만큼이나 여러 정보,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세일즈 내러티브를 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시 정보를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최근 3개년 재무 성과나 이제 조직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지형 지물에 속하고요. 이제 리케치 저희 제품에도 나이스 신용 평가 네, DB가 연동되어서 이렇게 재무 성과나 조직 규모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퀄리파이 할 수 있죠. 만약에 최근 3개년 종업원 수가 큰 폭으로 감소 중이라고 한다면 리드 퀄리파이 할 때 이제 SDR 입장에서 컨택 대상 중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외할 수도 있죠. 아니면요. 미팅이 수립되더라도 기대치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 한 수백 건의 영업 미팅을 해보다 보니 종업원 수가 감소 중이면 보통 새로운 솔루션이나 새로운 툴을 도입하는데 예산도 깎이더라고요. 네, 이러한 인사이트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